제프와 에이미, 스테이시와 에릭은 햇살이 따사로운 멕시코에서 여행을 즐기는 중입니다. 의대 입학을 앞둔 제프와 함께 미국을 떠나 맞이한 땅은 그들에게 놀라운 추억을 안겨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선탠을 즐기던 에이미는 자신의 귀걸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됐고 우연찮게 이를 지켜보던 독일인 마티아스가 직접 수영장 바닥에서 그녀의 귀걸이를 찾아줍니다.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고 이들은 마티아스의 동생이 있다고 하는 고대 마야의 유적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엔 위험하다며 가지 않으려 한 택시기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운명을 향해 직접 나아가게 됐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정글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자 이들의 눈앞에 신비로운 유적이 하나 드러납니다. 도착한 김에 기념사진도 찍으며 여유를 즐기는 와중에 갑자기 현지인들이 다가와 화를 냅니다.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심지어 화살과 총으로 무장까지 한 걸 보면 왠지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네요. 게다가 말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이미가 사진을 찍으려고 덩굴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사람들이 격하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은 마티아스의 동료 디미트리를 살해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이들이 살기 위해 도망친 유적을 둘러싼 기괴한 식물들이었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호러 영화 속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요. 보통 낯선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의 범죄 집단이나 정체불명의 괴물 혹은 돌연변이 거대 동물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식물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죠. 스콧 스미스의 소설 페어를 원작으로 원작자가 각본에도 참가한 영화 루인스가 바로 그 드문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일단 영화의 진행 자체는 굉장히 무난해요. 여기서 무난하다는 건 좋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맛이고 나쁘게 말하면 식상하다는 뜻이기는 해요. 다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원작가의 스토리 전개 스타일 자체가 치밀한 반전 등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석적인 전개와 흡입력으로 독자의 시선을 견인하는 일종의 전공법 같은 스타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어울리지도 않는 점프스퀘어도 없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은 대상에 대한 무지를 등에 업은 상상력의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어요. 유적 아래로 내려가면 현지인들에게 죽고 그렇다고 해서 유적 위에서 버티자니 괴식물들이 있고 그런 와중에 식량과 물은 턱없이 부족한 극한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머리를 비우고 주인공들이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버둥을 치는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예상하지 못하게 등장하는 영화의 고어씬은 안 그래도 절망적인 등장인물들을 더 나락으로 떨고 버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테이시처럼 정신적으로 결국 궁지에 몰려서 미쳐버리는 인간이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추천할 수준이냐고 하면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망설여지네요. 일단 시작부터 어째서 이런 위험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르거나 혹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지 않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불을 질렀다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것이니 넘어가고 최소한의 경고판조차 없다는 건 개연성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해요. 다만 이건 그리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니 넘어갈게요. 가장 아쉬운 건 영화 속 공간의 활용입니다.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은 유적의 바깥과 지하 안쪽이에요. 마티아스의 동생을 찾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은 좋았어요. 생각조차 못한 식물들의 기괴한 습성은 공포를 배가시키지만 문제는 유적 바깥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한정된 공간임에도 폐쇄적인 환경이 줄 수 있는 숨막히듯이 조여오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아쉬워요. 그럼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넓은 숲이 펼쳐져 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이용해서 각 인물들 간에 쌓여있던 불만과 불신이 어느 지점에서 폭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영화의 짧은 런닝타임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축소된 느낌이 들어요. 물론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원작 책의 분량을 고작 2시간도 안 되는 영화에 밀어넣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활자가 아닌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인물들 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영화가 가지는 강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영화에서 제프가 자신이 리더인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에릭과 스테이시에게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 결국 이것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전개로 갔다면 좀 더 복잡하면서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전개로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게다가 초반부에 어느 정도 복선은 쌓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야 할 중반부에서 사실상 일회성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로는 그게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환경적 요소를 잘 활용한 영화가 바로 닐 마샬 감독의 디센트였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지인들이 그저 단순한 파수꾼의 포지션만 고수하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영화의 배경은 엄연히 정글 안에 존재하는 유적이 중심이며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지인들은 그저 말도 안 통하고 화만 내면서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비문명적인 인물들로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작 현대 의복을 입고 총을 쓰는 걸 보면 분명 이들도 현대 문명의 혜택은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건데 외지인과 현지인의 갈등 구조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뽑아냈다면 단순하기만 한 플롯이 좀 더 감칠맛 있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단순히 재미라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완전히 꽝인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하고 치밀한 구성을 가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 영화의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추천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금 색다른 공포의 대상이 등장하는 호러 영화를 보고 싶으시거나 단순한 킬링타임 영화를 원하면 딱히 나쁜 수준의 영화는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